3차 고려-거란 전쟁. 7차례의 강동 육주 공방전이 끝난 뒤 고려는 이제 확실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성도 몇 개나 쌓았겠다. 침공도 7번이나 격퇴했겠다. 얘네 이제 해볼만 하겠는데? 그래서 이젠 아예 대놓고 송나라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앞서 거란의 사신을 억류한 걸로도 모자라 이젠 아예 송나라 연호까지 사용한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자신 있으면 한판 붙어보자는 거예요. 전쟁의 기운은 이미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양국은 다시 한번 총력전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1018년 10월, 현종은 강감찬을 서북면 행영도통사로 삼습니다. 보순검사가 아니라 도통사로 삼았다는 건 전쟁을 대비해 총동원 체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로부터 2달 후에 첫 전투가 벌어지니 이때부터 고려는 전국 총동원령을 내려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병 무기인 검차도 만들고 각종 무기와 식량 등을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전시체제에 돌입하는데요. 같은 달인 10월 27일 거란도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야율용선은 소배합을 도통으로 삼고 소굴려를 부도통으로 그리고 야율팔가를 도감으로 삼아 고려 침공을 명령합니다. 거란의 군제에 따르면 15만 이상의 군대를 동원할 경우 도통을 임명하는데 실제로 고려를 쳐들어온 규모는 10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거란에 남아 행정, 보급 등 후방부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군사들이 5만 정도 됐을 거고 실제로 칼 들고 고려로 쳐들어온 군사가 10만이었을 거라 해석하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일단 이 15만 도통이라는 공식이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지켜졌을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치면 강동 육주 공방전 때도 도통 임명했을 땐 15만이 쳐들어왔을 거라고 봐야 하는데 15만 동원하는 게 어디 쉽나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저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고 실제론 군대의 인원수뿐만 아니라 작전 규모나 전투의 중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도통이라는 지위가 내려졌을 거라고 봅니다. 뭐가 됐든 기록상 거란의 군대 규모는 10만으로 적혀 있으니 10만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또한 야율용선은 고려의 성을 지키는 관리들에게도 겁을 줍니다. 스스로 항복하는 자들에게는 후한 상을 내릴 것이나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은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에 대항해 고려는 무려 20만 8,300명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합니다. 게다가 이건 강감찬이 거느린 군대만 말하는 거예요. 양계 각지에 있는 성에 주둔 중인 군사들도 꽤 됐을 것이며 실제로 나중에 동북면 군사까지 동원하기도 하니 고려가 동원한 총병력은 거의 30만 가까이 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현종은 강감찬을 그냥 서북면 행영도통사로 두는 게 아니라 따로 상원수에 임명합니다. 서북면 행영도통사는 서북면 지역만을 총괄하는 것인데 상원수는 아예 고려 군대의 전권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동북면에서 지원군을 차출할 때도 그냥 명령만 내리면 할 수 있게 된 거죠.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강감찬이 이 군대로 귀주 회군을 하면 그냥 강씨 왕조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허락했다는 것에서 강감찬에 대한 현종의 신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죠. 현종은 평장사 강감찬을 상원수에 임명하고 대장군 강민첨을 원수에 임명하여 그를 보좌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강감찬은 20만에 달하는 고려군을 이끌고 서북면으로 나아가 안북부에 주둔하는데요. 삼교천 전투. 강감찬은 본대를 안북부에 주둔시킨 뒤 자신은 흥화진으로 들어갑니다. 2차 고려-거란 전쟁 때도 강동 육주 공방전 때도 항상 첫 번째 전투는 흥화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시간을 끄느냐에 따라 이후 전쟁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했는데요. 그래서 강감찬은 스스로 흥화진에 들어가 적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1018년 12월 10일 거란군이 압록강을 넘어 흥화진으로 다가오자 강감찬은 미리 준비해뒀던 작전을 개시합니다. 흥화진은 3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삼교천이라는 강줄기가 동쪽에서 흘러나와 흥화진 남쪽을 둘러서 서쪽으로 흘러가는데요. 그나마 동쪽 방면에서 공격하는 게 쉬웠기에 북쪽에서 오는 거란군 입장에서는 삼교천을 한번 건너서 동쪽에 주둔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거센 물살이 거란군을 덮칩니다. 강감찬은 첫 전투가 흥화진에서 벌어질 것이며 거란군이 삼교천을 건너올 거란 걸 미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 상류에 쇠가죽을 엮어 댐을 만들어 두었다가 거란군이 강을 건널 때 펑 하고 터트린 건데요. 물론 그냥 쇠가죽만으로 물을 막진 않았겠죠. 가죽 안에 흙이나 모래, 돌 등을 채워 넣어서 그걸로 댐을 만들었으리라 추측되는데요. 강감찬의 신호에 따라 댐이 터지고 거센 물살이 거란군을 덮치자 적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 강감찬이 미리 대기시켰던 기병 1만 2천이 거란군을 덮치는데요. 수공으로 이미 혼란한 상태였던 거란군은 갑작스러운 기병의 공격까지 받자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생각보다 거란군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10만이나 되는 대군이 넘어왔다고 하는데 대체 그 많은 대군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서 잠깐 이 수공에 대해 첨언을 하자면 사실 이때는 음력 12월로 한겨울이었어요. 2차 전쟁 때도 설명했지만 강이 이미 얼어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댐을 막는 게 가능했을지도 모르겠고요. 적어도 우리가 수공하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댐을 터트려가지고 미친 듯한 물살로 적을 쓸어버리는 그런 규모의 작전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또 적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을지도 미지수예요. 실제 기록에도 적의 피해 규모가 적혀있질 않거든요. 게다가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로 온 거란군은 그냥 선봉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삼교천 전투에서의 수공은 진위 여부조차도 불분명한 데다가 적에게 별 피해도 못 준 거라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 여요 전쟁을 축약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삼교천 전투에서의 수공이랑 나중에 귀주대첩이 버무러져서 마치 귀주대첩이 수공으로 적의 대군을 쓸어버린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둘은 분명 다른 전투였으니 혼동하지 말아주세요. 개경직공. 강감찬은 거란이 흥화진으로 공격해올 것을 예상하고 수공의 기습작전까지 준비해 적을 격파했습니다. 다른 장수였다면 이걸로 게임 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소배합은 달랐는데요. 거란은 지난 4년 동안 무려 7차례나 강동육주를 쳐들어왔지만 단 한 번도 강동육주를 점령해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흥화진은 거의 철옹성이나 다름없었어요. 2차 고려거란 전쟁 때도 7일이나 버텼고 7차 강동육주 공방전 때는 무려 9일이나 버텼죠. 흥화진은 고려 입장에선 최고의 방패였고 거란 입장에서는 최악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흥화진을 또 쳐들어간다? 누구 좋으라고요? 애초에 거란군은 공성전에 약해요. 반면 거란의 강점은 뭐죠? 기동력이죠. 거란은 과거에 발해를 쳐들어갔을 때 곧장 수도로 진격해서 순식간에 발해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약점인 공성전은 버리고 강점인 기동력만을 살려서 승률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거죠. 소배합은 바로 이 작전을 생각해냈습니다. 7번이나 쳐들어갔는데 강동육주를 못 먹었어요. 8번 쳐들어간다고 다를까요? 그럴 바엔 그냥 싹 다 지나쳐버리고 곧장 개경으로 진격하는 게 승리에 도움이 되겠죠. 앞서 7차례의 강동육주 공방전이 있었기 때문에 소배합이 이런 작전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개경까지 진격해 나가면 고려군이 가만히 있을까요? 중간에 대회전이라도 치러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지금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그거 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개경 직공의 핵심은 바로 기동력입니다. 중간에 시간을 잡아먹지 않으려면 고려의 대군을 어디 다른 데다 묶어놔야 해요. 그래서 흥화진으로 미끼를 보낸 겁니다. 고려군이 미끼를 물어서 정신 팔린 사이에 소배합은 본대와 함께 삥 돌아서 흥화진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이미 2차 전쟁 때 한 번 개경까지 가봤으니 길도 다 알아요. 2차 전쟁 때는 개경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현종은 도망쳐버렸고 거란도 돌아올 날짜가 급했기 때문에 별 소득도 없이 그냥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엔 거란의 전군을 이끌고 곧장 개경으로 진격해 나아가는데요. 자주 마탄 전투.
강감찬은 뒤늦게 거란의 본대가 흥화진을 우회했다는 보고를 받고서는 서둘러 안북부로 돌아옵니다. 강감찬은 아직 소배합의 진짜 작전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저 흥화진이 너무 철옹성같이 견고하니까 그냥 지나친 걸 거란 정도만 생각했죠. 안북부에는 고려의 본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북부 바로 앞에는 청천강이 흐르고 있으니 거란군이 청천강을 건너기 전에 저지하고 거기서 싸워도 돼요. 강이 천연 해자 역할을 해줄 테니 고려에게 유리합니다. 병력도 거란에 비해 무려 2배나 많아요. 게다가 대기병 무기인 검차도 충분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병력이라면 공성전이든 대외전이든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거란군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였는데요. 강감찬은 사방팔방으로 정찰병을 보내 거란군이 대체 어디 갔는지를 수소문합니다. 그때 한 병사로부터 보고가 올라오는데요. 거란군이 청천강을 넘어 안북부까지 지나쳐 싸웁니다. 뭐라? 거란군은 청천강을 넘어 안북부까지 지나쳐서는 쉬지도 않고 더욱 깊숙이 나아갑니다. 이제 거란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개경이 위험하다. 당장 개경으로 진격하라. 강민첨은 선발대를 이끌고 먼저 출발하도록 하라. 어떻게든 적이 개경에 당도하기 전에 붙잡아야 한다. 강감찬은 자주에서 거란의 후미에 있던 한 부대와 격돌해 이를 격파해냅니다. 하지만 거란군은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진격해 나아가는데요. 서경에 있는 조원에게 전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적을 막아야 하느니라. 12월 21일 서경 근처에 주둔 중이던 조원은 곧장 군을 이끌고 출격합니다. 서경에도 꽤 많은 고려군이 주둔 중이었기에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조원은 마탄에서 거란군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게다가 치열한 전투 끝에 무려 1일 만에 달하는 거란군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는데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이미 전부 지나쳐갔습니다. 뭐라? 소배합은 마탄에서 고려의 대군이 막아서자 엄청난 도박을 합니다. 이번에도 미끼를 내주고 나머지 군사로는 계속해서 진격하기로 말이죠. 어차피 뒤에 강감찬의 대군이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잡히면 그냥 끝입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고려군보다 먼저 개경에 당도해야만 해요. 소배합은 고려군의 발목을 잡기 위해 무려 1만의 군사를 미끼로 내줍니다. 이들이 전멸을 당할 때까지 시간을 끄는 사이에 소배합의 본대는 계속해서 개경으로 진격해 나아가는데요.